모두들 여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즉시 붉고 탱탱한 토마토를 떠올릴 것입니다. 상쾌한 맛으로 토마토는 샐러드, 수프, 주스 등 다양한 요리에 쉽게 사용되며 한국의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과일이 한때 의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붉은 토마토, 창백한 의사.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를 올바르게 먹으면 의사들이 할 일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토마토는 건강에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토마토가 왜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걸까요?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동반자라고 합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나이 들며 쌓이는 신체 손상을 보호해줍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는 눈, 심장, 피부, 심지어 기억력에도 이롭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 든 분들의 주요 관심사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토마토를 먹어 귀중한 영양소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조리법이나 음식 조합을 조금만 잘못해도 토마토의 효능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는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 이점을 최대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부분에서 쉽고 친근하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이 변하고 있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눈이 흐려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하고 생기가 없어진 걸 깨닫죠. 이런 징후들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는 몸을 속부터 건강하게 채워주는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싸지 않아도 매일 쉽게 먹을 수 있고 친근한 것들로요. 놀랍게도 토마토는 이 모든 요구를 충족합니다. 누군가는 놀랄지도 모릅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하지만 사실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나이 든 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영양의 보고입니다. 예를 들어 눈 건강을 보죠. 나이 들수록 망막 뒤쪽, 즉 글자를 읽거나 얼굴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약해집니다. 망막이 약해지면 시야가 흐려지고 세부적인 것들을 보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토마토에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자연의 선글라스처럼 작용해 해로운 빛을 흡수하고 눈의 세포를 보호합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 토마토를 먹으면 시력 저하 속도가 43% 느려진다고 합니다. 몇 년 더 선명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다면 책과 신문을 읽고 삶을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겠죠. 토마토는 심장에도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에 플라크가 쌓여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심장은 펌프이고 혈관은 통로인데 통로가 좁아지면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먹는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26% 감소한다고 합니다. 토마토 한 조각이 심장을 쉬게 해줄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기억력도 잊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자유라디칼 같은 해로운 분자들이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이 분자들을 중화하고 뇌를 보호합니다. 2020년 한국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 주스를 마신 고령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물건을 어디 뒀지? 나 방금 뭐라고 하려던 거지? 같은 사소한 건망증이 줄어들었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는 건조하고 얇아지며 자외선에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한국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토마토를 먹은 사람들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40% 줄어들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피부가 햇빛에 더 강해진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이런 변화들은 작아 보이지만 매일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토마토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토마토의 영양소를 낭비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토마토가 좋다는 건 알지만 매일 먹어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우릴 때 물의 온도나 우리는 시간을 잘못 맞추면 맛이 완전히 달라지듯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법이나 조합을 조금만 바꿔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생토마토가 영양소를 더 많이 보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채소에는 맞는 말이지만 토마토는 예외입니다. 80드 90득스에서 8을 10분 정도 살짝 가열하면 리코펜, 즉 토마토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가 더 쉽게 흡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익힌 토마토의 리코펜은 생토마토보다 5~8배 더 잘 흡수됩니다. 이는 소화와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살짝 익히면 소화도 쉬워지고 영양소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됩니다. 둘째, 토마토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껍질이 딱딱하고 소화가 어렵다고 생각해 벗기지만 사실 얇은 껍질에는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귀중한 성분이 많아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눈과 혈관을 보호합니다. 만성적인 미세 염증, 예를 들어 관절통, 근육 긴장, 피로 등은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마토 껍질의 케르세틴은 조용히 염증을 줄이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껍질이 먹기 어렵다면 토마토를 끓는 물에 몇 초 담갔다 꺼내면 부드러워져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먹기 쉬워집니다. 셋째, 리코펜은 물이 아니라 기름에 녹습니다. 기름 없이 토마토만 먹으면 리코펜 흡수가 어렵습니다.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같은 양질의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수프에 기름을 넣거나 살짝 볶거나 토마토 슬라이스에 기름을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심장과 피부가 영양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쉽게 유지하려면 방울토마토를 선택하세요. 작지만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리코펜이 1.5배 많습니다.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상태로 수확되기 때문이죠. 달고 향이 좋아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먹거나 식사 전에 5~3발 혹은 3발 정도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노력과 창의력만 있으면 토마토는 믿음직한 친구가 됩니다. 가치 있는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올바르게 실천한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토마토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잘못 먹으면 이점이 낭비됩니다. 70세 남성 환자가 토마토를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하다고 호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어보니 그는 생토마토를 슬라이스해 설탕과 함께 먹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나이 든 분들에게 토마토와 설탕의 조합은 대사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가벼운 산성과 빠르게 흡수되는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고령자는 인슐린 기능이 약해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국 임상영양학술지에 따르면 산성이 있는 과일과 설탕을 함께 먹으면 당뇨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에게 설탕 대신 약간의 소금이나 허브 소금을 사용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편함이 사라졌고 토마토 맛이 더 깔끔하고 먹기 쉬워졌습니다. 또 다른 예는 토마토와 우유의 조합입니다. 제 지인은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신 후 영양을 보충하려고 토마토를 먹었는데 자주 배가 무겁고 속쓰림, 심지어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토마토의 산이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과 반응해 위에서 음식이 굳어 소화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적거나 위궤양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산성식품과 우유를 동시에 먹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간단한 해결책은 우유와 토마토를 최소 1시간 간격으로 먹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익숙한 요리는 감자와 함께 조리한 토마토, 예를 들어 수프, 커리, 찜입니다. 감자의 달콤한 맛과 토마토의 신맛이 어우러져 맛있지만 고령자의 위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자의 전분은 알칼리 환경에서 소화되고 토마토는 산성입니다. 함께 먹으면 소화 효소가 덜 작용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며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 연구에 따르면 전분과 산성식품의 조합은
특히 고령자의 위 점막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자 대신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로 바꾸면 더 가볍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도 보충됩니다. 설탕, 우유, 감자 같은 작은 것들이 토마토에 대한 몸의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지식과 조정으로 토마토는 여전히 건강한 친구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토마토를 더 쉽게, 소화 잘 되게, 지속 가능하게 먹는 간단한 팁을 더 공유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토마토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 시다, 맞지 않는다, 먹으면 배 아프다 같은 불평을 자주 듣죠. 하지만 대부분 문제는 토마토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약간의 변화만으로 토마토는 친근한 식품이 되고 매일 먹고 싶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간단하지만 잘 모르는 점, 배고플 때 차가운 토마토를 먹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고령자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와 운동이 느려집니다. 배고플 때 차갑고 신 토마토를 먹으면 위가 강하게 수축해 통증, 더부룩함,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토마토를 먹고 싶다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거나 가볍게 조리해 따뜻한 밥이나 수프와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이 덜하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둘째, 맛을 조정하세요.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는 토마토의 신맛을 줄이려고 설탕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설탕은 대사에 해롭습니다. 대신 저나트륨 소금이나 허브 소금을 조금 사용하세요. 아주 적은 양으로 신맛을 부드럽게 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돋보이게 합니다. 잘 익은 방울토마토에 소금을 살짝 뿌리면 다른 첨가물 없이도 맛있습니다. 기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보카도, 연어, 고등어, 견과류 같은 자연 지방이 있는 식품과 함께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품들은 기름 없이도 리코펜 흡수를 돕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토마토를 똑똑한 간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배고플 때 과자나 단 음식 대신 방울토마토 몇 알을 먹어보세요. 냉장고에 작은 통을 준비해두고 식사 전에 3, 5알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들인 고령자들은 피부가 좋아지고 배가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잔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어렵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살짝 데치고 소금 조금 뿌리고 지방과 함께 먹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토마토는 좋으니까 먹어야지 해서 맛있어서 먹고 싶다로 바뀝니다. 큰 토마토 한 개나 방울토마토 몇 알을 매일 아침 차 한 잔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작은 토마토가 나이 든 이들에게 멋진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토 같은 일상적인 식품이 사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토마토의 이점, 조리법, 먹는 방법, 피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모두 어렵지 않고 쉽게 지나치기 쉬운 단순한 것들입니다. 토마토를 올바르게 먹는 건 단순히 영양소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 몸에게 너를 돌보고 있어라고 말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토마토는 그저 채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이들에게는 피곤한 눈, 힘들게 일하는 심장, 달아가는 기억력, 연약한 피부를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번거로운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토마토를 살짝 데치거나 방울토마토 몇 알에 소금을 뿌리거나 수프에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자연스럽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나이 든 이들은 화려한 것보다 가벼운 몸, 기분 좋은 마음, 매일 평온한 심장을 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오늘 저녁에 토마토를 추가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이미 멋진 시작입니다.